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열 정책기획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개정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포괄기금으로 만들고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래 재정안정화 개정과 통합개정을 설치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에 따라 특별하게 예비비 편성 비율을 제한함에 따라서 긴급한 재정수가 없는 특별한 여유 재원을 신설기금의 통합개정에 이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안성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항에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정안정화 개정과 통합개정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의 2와 제4조의 2에 통합개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예수 예탁에 따른 이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 2에 규정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개정에 이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편은 부침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 축에서는 부침의 미첨부 사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전 예고는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부터 개정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열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예산 수반사항, 입법 예고 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포괄기금으로 만들고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기금 아래 재정안정화 개정과 통합개정을 설치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을 제한함에 따라 긴급한 재정 소요가 없는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신설기금의 통합 개정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부칙 제3조로 개정되는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1개의 조례로 운영되는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정안정기금
우리 조례가 저번 188회에 이게 조례 통과가 된 건가요? 저번 달에 먼저 분 4월 달에 했나?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통합을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점 있는 게 이제 안성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11개 조례가 있는데 기금 저기가 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그 사용하는 그 저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예. 사업을 안 했더라도 그냥 예비비에 계속 묶어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 규정이 6월 9일 날 개정이 돼서 예. 특별회계도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두도록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도 그래서 1% 범위를 하고 나면 사업이 있어서 그 남는 돈을 사업비에 다 투자되면은 여유 자금이 생겨서 이쪽 통합기금으로 넘길 필요가 없는데 1%를 지키다 보면 1% 외의 돈은 어디다 예치할 계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이 통합기금으로 만들어서 이쪽에 예치해놨다가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넘겨주는 반환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11개 우리 저 기금도 아주 여기다가 통합에다가 다 이렇게 합치면 어때는 거예요? 지금 예비비 규정이 특별회계까지는 명문화돼서 지방재정법에 명문화돼서 1% 범위 내에서 세워라 이렇게 명문화됐는데 기금은 회계관 예수 위탁 규정만 있지 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회계만 여기다 대상으로 하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각 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철 위원님. 네, 유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 담당관이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 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지금 예비비를 포함해서 한 얼마 정도 지금 됩니까? 적립금이? 지금 특별회계 상수도가 지금 예비비 평상액의 26.78% 정도 되고요. 큰 게 공영개발인전 예비비에 묶어둔 게 98.96% 정도 되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100%입니다. 그리고 큰 것들이 또 폐기물 처리 시설 여기도 100%고 기반시설 부담금은 이건 뭐 나중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92% 정도 이렇게 사업이 없어서 예비비에 묶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예비비 1%를 적용하게 되면은 1% 외에 여유자금 남는 게 한 이런 회계를 전부 통틀으면은 한 784억 5,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을 사업을 한다면은 이 통합계정으로 예탁을 할 필요는 없는데 사업이 없다 그러면 예비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계정에 예치를 해가지고 예. 다시 필요하면 빼서 쓴다. 예.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묶어두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게 뭐 나중에 재정 페널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아마 페널티 적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유도하는 차원이 있고요. 그렇다고 1%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고 이게 임의 규정으로 되긴 했는데 임의 규정으로 됐다고 해서 계속 예산 편성 시에 계속 안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합리적인 거라면 그 규정을 좀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담당관이 규정도 좋은데 지금 예비비하고 우리가 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금하고 하면 얼추 1,000억대가 되는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 많이 큰 일단은 조례는요
재정법이라든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회계의 기금을 예수위탁을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으면 여유감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여유자금이 없어서 사업비가 뭐 부족한다든가 사업에 다 투자된다면 예수위탁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전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여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금 사항을 반영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그 기본법 여튼 개정에 따른 건데 지방재정법에서는 여튼 지금 1% 범위 내의 특별회계 그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일단 그 임의 조항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임의 조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안성시가 이거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재정 안정화 개정하고 통합 개정으로 나눠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건 법정사기도 했지만요. 지금은 일반회계 잉여금에 대해서만 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했는데 네.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받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통합계정으로 이게 받을 수 있게 돼 있어갖고 통합계정을 하나 더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을 그 통합 계정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위법 현재 기준에 의하면. 네. 예. 그러니까 굳이 넣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넣을 수 있는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넣을 수 있는 기준을 이 조례에 담는 거고요. 넣고 안 넣고는 그때 특별회계 사정에 의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은 그동안 이제 그 특별회계에서 주로 그 공기업 특별회계나 이제 공유사 쪽에 여튼 예치금이 좀 있을 것인데 네. 현재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당장에 지금 그 공연 개발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여유 자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1%의 예비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통합 계정으로 지금 집어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그대로 냅둬도 되잖아요.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본 이 통합기금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쓰지도 않고 묶어두고 있는 그 불응하을 취소하고 지금 필요할 때 일단은 통합계정에 넣어서 쓰고 나중에 그쪽에 필요하면 다시 넘겨주고 이런 거거든요. 일단은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묶어두고 있는 자금을 묶어두고 있는 이런 거를 공기업 회계에서 묶어두나 통합 계정으로 와갖고 묶어두나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특정의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별도의 세입으로 지금 그 세출을 충당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통합기금의 문제가 지금 그 계속 거론이 되어져서 지금 폐사한 상황인데 이제는 기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의 벽도 지금 허물겠다는 거잖아요.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지금 통합계정으로 지금 갖고 와서 결국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 회계로 지금 다시 이제 돌려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가능하도록 하는 법인 거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게 되면 본질적으로는 회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연개발 그 특별회계 설치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당장에 여튼 진행하는 사업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갖고 와갖고 통합계정을 갖고 와서 일반 회계로 다시 지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전체 회계 질서가 문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도 뭐 신속 집행 지금 계속 신속 집행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도 없이 계속 신속 집행도 안 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이 필요할 때 예탁을 하게끔 해서 필요할 때 쓰고 수요가 있을 때 다시 일반에게서 그 기금에서 넘겨주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이 불용액을 없애자는 거거든요. 불용액을 지금 그냥 쌓아놓고 있는 돈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예산 네. 전체를 보면요. 공격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와갖고 통합계정으로 묶고 드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다룰 수 있는 거는 신속 집행의 문제가 좀 있긴 있죠. 거기서 예비비로 묶어두고 있으면은 신속 집행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재정법에 의해서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은 일부분으로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무리 임의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뭐 이걸 안 따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의 기본 취지에 맞게 기준은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 예비비의 1%를 적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인 것이잖아요. 불구하고 아까 여튼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 여튼 교부세나 여러 가지 페널티가 적용되느냐고 그 우리 유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페널티 얘기는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어지는데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유자금을 이수 위탁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을 해서 불용액이 없게끔 해주는 것도 좋고 사업을 안 하고 계속 불용 처리하고 계속 묶어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일반회계라든가 다른 사업들은 많은데 이걸 계속 불용 처리하면서 계속 묶어간다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단은 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담당관님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개적 특별회계가 자꾸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여튼 통합개정을 갖고 와서 여튼 돈을 돌게 할 필요가 있으니 이것을 일반회계로 그 돈을 빌려줘서 여튼 그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금 운영 면에서는 필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뭐 일정 정도 기능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럼에도 해서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그동안 통합기금에서 문제가 됐듯이 특별하게 그 통합계정을 운영을 하다가 여유자금이 있어갖고 일반회계로 돌렸어요. 근데 추경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공격 특별회계가 됐든 특별회계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제대로 그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까요? 지금의 통합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해왔던 과정을 보면 저는 문제가 될 거로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유자금 넘어오는 규모가 뭐 아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숫자는 아닌. 예. 예산팀장 김학재입니다. 결론은 이 취지는 회계관 불균형, 어느 특별하게 그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는 방치되고 있는 자금에 대한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일단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계정에 갖다 놓고 다른 회계에서도 필요한 돈이 있으면은 쓸 수 있게 한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용이. 네. 결론적인 것은 만약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그 바로 쓸 수 있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은 일로 예치를 안 한다고 하겠죠. 예? 왜냐면 그 특별하게 목적상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법의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걸었잖아요, 부칙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요, 근데 일반회계로 간다고 할 때도 어차피 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금 바로 얼마 이후에 그 특별회계에서도 돈을 쓴다는 계획이 없어야 기금 운영 그 심의에서도 그게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결론은 거기서 심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통과가 쓴다고 해도 딴 데서. 지금 계속 쓰지도 않고 묶어두느니 통합 개정에 누워서 위급한상 재난이라든가 뭐 이런 위급한상에 있을 때도 또 투입했을 때도 있고요. 그렇다고 뭐 일회계년도에 갑자기 없던 사업이 갑자기 툭 터져서 금방 특별하게 필요하고 이런 재원이라면은 예산이 특별하게 예산 편성이 되겠죠. 그런데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예비비로 편성할 돈을 일단은 이쪽에서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필요 안 하면 여기서도 묶어두는 거겠지만요. 그래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여튼 이제 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건데 특정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떤 별도의 세입으로 계상해서 세출 구조로 운영되어 오던 특별 회계를 벽을 완전히 허물어서 여유자금 자체를 여튼 통합 계정으로 갖고 와서 다시 일반 회계로 여튼 빌릴 수 있는 구조 자체는 우리 안성시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안성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걸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부분에 대한 훼손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다만 지금 상위법에 있어서 위임 조항의 사항을 굳이 지금 우리 조례에 반영해갖고 그 방식대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판단과 의지 역시도 저는 회계 질서를 좀 무너뜨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저는 예산팀장 김학주입니다.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두나, 예? 그다음에 이쪽 통합 개정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법적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칙에 또 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근거 규정 자체까지 제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정은 당연히 해 놓고, 그건 특별회계 사정이나 또 기금을 운영할 때는 의회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추진하고 지금 하고 있고, 이 법적 근거까지 마련 안 해놓는 건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 설명 중에 하나가, 저 담당관님 말씀드린 거 중에 좀 저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재정의 페널티는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은 특별하게 갖고 있으면은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이게. 근데 재정을 평가할 때 기금에 갖다 놓으면은 기금은 잔액으로 평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정의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종시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을 경우에는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먹는 그 부분이 연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일단 안에 대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3조 2 통합 개정의 조성에서 2항을 보시면 1항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농업발전기금은 통합개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넣으셨어요. 예. 이게 법정기금은 일단은 제외를 한 것이죠. 예, 예. 근데 5개 광고 발전기금은 왜 뺐어요?
제가 보충 설명드릴까요? 네. 이 부분은 법정관리기금을 의무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네. 종전 통합관리기금 저희가 운영 당시에 네. 그 모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로 했다가 2013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기금에 예탁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전에 네. 그때 그 당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종전 조례에 예탁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기금 이 네 가지를 이번에 또 그 제하는 거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조례 집행을 기본적으로 만든 이게 겁니다. 지금 하나 네 개가 네. 전부 법정 기금이잖아요. 5개 발전 기금이 언제 생겼어요? 이거는 농업발전기금만 5개 발전 5개 광고 발전 기금이 언제 생겼냐고요. 개 발전기금은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2013년 이후잖아요, 지금요. 네, 근데 그 통합관리기금 만들 때 네. 이 제한을 둔 기금이 2013년도에 제정 때 제한을 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예탁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서 그 기금은 여기다 반영을 한 겁니다. 과거 2013년에 기준을 더 갖고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이 당시에 4개의 기금을 명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정 기금이었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법정 기금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추가를 하는 것이 검토 대상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요. 지금 위원장님 그때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 기금도 그 의무 기금이었는데 법정 기금이었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정 관리 기금의 통일성을 줬다기보다는 네. 그때 2013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존중해서 네. 제한을 걸던 기금을 네. 이 조례에다 반영한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한국 발전 기금도 법정 기금입니다. 그러면 3조 2항에 네. 5개 발전 기금을 추가해서 네. 수정하고요. 네. 다른 걸로 하라는 말씀이 들어보시죠. 네,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서는 제3조의 2항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농업발전기금은 통합계정의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농업발전기금, 5개 광고 발전기금은 통합계정의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법정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5개 광고 발전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열 정책기획 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되는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정비를 통해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의
주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규 주문 대피표는 부침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 축에서는 부침의 미천부 사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 수반상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 예고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 예고일과 제출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 등은 이쪽부터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정책교육 담당함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주민참여 기본조례 정의에서 주민을 정의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조례 자체에서는 계속 주민이라는 그 용어 정의에 따라서 그 주민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고요. 네. 근데 왜 굳이 이거를 요 조항만 시민참여위원회로 바꾸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안채 2조 정의 부분에 보면 주민이라는 거는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이라든가 네.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네. 또 그 교직원 및 학생 등 이게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소가 돼 있지 않더라도 거주만 하면 다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시민참여위원회는 네.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시민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해야 되는 것은 주민 모두에게 폭넓게 인정을 하고요. 이 위원회만큼은 안성시 주소를 가진 주권을 가진 분들이 주체가 돼서 시민의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니 주민참여위원회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주민참여가 굳이? 네. 주민이라는 이 정의가 네. 포괄적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어 갖고요. 주소로 됐든 아니든 여기에 잠시 와서 뭐 회사에 다니든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 갖고 이분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참여위원회에 참여시키기는 제한돼 있다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주민 참여가 더 광의의 범위였던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시민 참여로 가면 좀 더 협의로 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예, 참여에 대한 부분은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는 다 열어놓고요. 위원회 운영만큼은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위원회에도 거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더 어떤 그 범위가 더 넓으니까 더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어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안성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안성 시민 같은 경우는 좀 외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거소만 있는 주민보다는 어떤 생각하는 면이 더 단조로울 수가 있거든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더 넓게 본 사람은 뭐 딴 데도 시민으로 돼 있으면서 여기 주민으로 있는 이런 분들이 더 넓은 것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걸 접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학교 교수님이라도 여기에 주민의 성격으로 계신 분들이 많지 시민보다는 그래서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만 시민이 주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요. 참여되는 거는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도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11조 2항에 다 보면은 의견 참여 과정에 다 이제 참여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11조 2항에 보면은요 주민참여위원회를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떻든 더 폭이 좁아지고 더 넓게 광의의 범위했던 게 더 협의의 범위로 되는 거거든요.
아니, 참여 부분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시민 참여위원회로 하는 것뿐이죠. 이상입니다. 네, 유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철 의원입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담당관님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주권을 가진 주민이다. 뭐 주권을 가진 우리 안성시에 주권을 가진 사람을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민이라고 그러지, 예, 시민이란 말은 이렇게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에 와 닿기도 주민, 그러면은 어떤 주인 의식도 있고 내가 이 시의 주인이라는 거주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굳이 이게 시민 그러면은 시민은 아니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팀장님? 네. 시민은 뭘 시민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을 시민이라고 그럽니까? 쉽게는 안성시에 주소를 준 분들 시민이라고 그럼 그러고요. 주민은요? 주민들은 뭐 아까 아까 2조에서 정의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소나 거소를 둔 분까지 잠시 와서 회사를 다니는 그분들, 사업체 근무하는 사람들, 뭐 학교의 교직원, 학생들까지도 다 주민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거는 안성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위원회를 좀 만들고 운영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글쎄 저도 본의원도 이거를 굳이 우리가 주민이라는 말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고 주민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내가 우리 안성시의 주인이구나 이런 주인의식도 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고치도 시키는 용어 같은데 이걸 굳이 시민으로 이걸 바뀌어가지고 시민위원회로다가 용어 자체를 바꾼다는 게 좀 생소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해서 주민에 대해서 거수를 가진 주민에 대해서 시정에 참여를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다 참여를 시키는데 이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큼은 시민참여위원회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기획팀장 박주덕입니다. 일단은 그 어휘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주민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를 가진 사람이고요. 시민은 명사로 시에 사는 사람, 특히 이제 두 번째가 가장 여기 팩트가 있는 건데 국가 사회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으로 이렇게 어휘가 정의가 돼 있습니다. 사전적 어미가 정의가 돼 있고요. 시민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명칭 자체를 시민 참여위원회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주민이라는 용어 정의를 해놨는데 시민참여위원회로 굳이 지금 바꾼다라고 지금 설명하시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갖고 안성에 그 있는 학교의 교사가 평택에 거주해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시정 참여는 보장이 안 됩니까? 참여는 보장이 되죠. 주민에 대한 시정 참여는 보장이 되고요. 네. 이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시민으로 시민 참여는 구성의 제한을 받겠죠. 그런 사람들은 시민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일단은 시민위원회도
설치하게 되면 제한이 되죠. 그럼 왜 제한을 합니까? 제한할 이유가 일단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분들은 주민 참여의 대상이 이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의 의견이 필요하면 별도의 의견 수정 장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되는 조례를 보시면은 아니 그분들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자문을 구할 대상이 아니고요. 직장에 여기 와서 아이들을 실제 보육하고 교육하고 있는 실제 교육 주체인데 그분들이 안성시정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 운영위원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주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위원회로 지금 그 용어 정의를 달리해서 지금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명확하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민으로 하면요 시정 참여는 가능하겠지만은 안성에 거주하시니까 이 위원회 한다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또 뭐 잠시 사는 내국인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생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안성 시민 위원회는 안성 시민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집행부 설명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리 토론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죄송합니다.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사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자, 이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잠시 쉬시겠습니까? 네, 11시 15분까지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처리한 제3항 그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부결됐고 기본 조례에 따라서 여튼 설치 근거를 여튼 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앞서 기본 조례의 부결 상황에 따라서 이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자,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열 정책기획 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차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박희열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건심의 방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 등 일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맞지 않은 규정과 조문 중 일부 표현을 현재 직제에 맞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2항에 부위원장을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수장으로 변경하고 안 3조에 위원회 임기를 3년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5조 제4호부터 6호까지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위원회 회의 시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8조의 간사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주례안 및 신구 조문 대표는 부침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비용 축에서는 부침의 미첨부 사유소로 가름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제재법 제9조의 3항 4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3조, 양성평등기부법 제2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 예고는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 등은 이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월 정책계획 담당관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황진태 위원님. 네, 황진태 의원입니다. 위원의 임기 등 일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례와 맞지 않는 규정과 조문 중 일부 표현을 현재 직지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는데, 지금 임기에 관해서는 지금 다 위원회 임기를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주례는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데 2년이든 3년이든 관계가 없는데 굳이 왜 3년을 하려고 하냐, 이걸 묻는 겁니다. 계속 지금까지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이제 3년, 2년에서 3년을 올리면서 한 차례만 제한을 하려고 그런 규정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기존에 이게 뭐 임기가 이제 문제가 되어 된다면, 아직 조례는 맞아요. 3년 이내이기 때문에 2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2년으로 다 조정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통상위원회는 보면 이 연속성을 위해서 또 위원들의 좀 과의 옛날에 집행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통상적으로 2년씩 이렇게 해서 연임하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3년 하고 한 차례 연임할 때 6년 되는 거거든요. 그럼 3년 하고 또 어차피 또 이게 또 바뀌어요. 또 사람에 따라 위원들이 바뀌기도 했지만은 그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바뀌기도 했고. 근데 굳이 이것을 3년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꼭 3년으로 해야만 하는 뭐 그런 이유, 타당성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계속 하는 거를 하다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걸 하다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좀 3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냥 뭐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임기에 관해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했으면 큰 것이 없는데,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팀장 김학주입니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보면 3년 이내도 있지만 3회 초과 연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결론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거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고 묻는 거잖아요. 뭐 그걸 안 봐서 묻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계속 연임해야 하는 규정을 줄이고 기한을 1년을 더 연장한 그 개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럼 연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3년에서 두 번 하는 거, 2번에서 3번 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위원회에 문제가 없는 한. 그잖아요. 이게 계속 뱀 그려놓고 다리 그리는 거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실 일도 많으신 분들이 굳이 이거 화사첨족하냐,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작 중요하게 할 것들은 안 하고 그다지 수정해도 안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쓰고 행정력을 집중하니까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 예, 송미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3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2년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년 했을 때는요, 계속 연임이 가능했었는데, 한 번 더 하는 걸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2년이 좀, 2년보다는 3년으로 하고 제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통상적으로 2년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게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자, 그러면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잠시 정의하면서 의원님들이 그 논의를 했는데요. 우리 집행부가 올린 그 위원회 임기에 있어서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 그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제3조 위원회 임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열 정책기획 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구성 기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 기구인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은 중장기 사회경제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 간 공유하고 국내외 협력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추진과 의제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의회 기능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을 논의하고 중장기 사회적 경제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및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과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의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사회연대 지방협의회 규약은 제3조 협의회 구성, 제4조 임원, 제6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과 운영세칙의 제5조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결 사항과 관계법령 발치서는 유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47개 단체이며 본 협의회 가입 결정은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고시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며 부담금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열 정책기획 담당관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이 협의회 참석은 대상자는 우리 이제 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 대신 참석, 대리나 대신 참석도 가능한 겁니까? 예, 예, 부시장님이 대리 참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까지만, 그죠? 예, 어쨌든 뭐 참석에 이제 시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불가피할 때 이제 예, 부시장님이겠지만. 그렇죠. 예, 뭐 명칭은 전국 사회연대 경제인데 물론 뭐 많은 이제 시도 이런 데가 참석했는데 빠진 데도 강원, 충북, 제주, 경남, 경북 뭐 이런 데 이제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아무래도 이제 범위가 있으니까 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47개 지자체, 물론 이제 올해 더 늘을 수도 있겠지만 뭐 과반수 이상이 대화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럼 24개 지자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이거상 보면은 회의 장소는 거의 뭐 서울 쪽이 정해질 확률이 많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이 뭐 많으니까. 예, 지금 회장님이 성동구청장이기 때문에 예, 예. 사무국도 이제 뭐 감사- 바뀌어도 뭐 보면 이제 거의 수도권에 살 확률이 많은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오고 가는 시간이고 뭐 딴 회도 좀 잘 해보셔서 알겠지만 24분이 회를 하면은 사실 뭐 회장님 인사하고 덕담하고 회장님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24명 중에 발언할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못하고 뭐 무한정이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또 어느 회의든 간에 뭐 2시간 빡세게 하면은 또 쉬어야 되고 식사해야 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이제 의욕은 좋은데 이런 이 단체 말고 차라리 우리 인접해 있는 뭐 여긴 뭐 평택이나 용인 이런 데도 빠져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충북 음성 같은 데도 우리가 협조할 게 많은데 좀 빠져 있고 뭐 충남 쪽도 우리 인접한 그런 데도 빠져 있는데 차라리 시장님이 더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좀 사실은 24명이 해야 뭐 그 자리에서 뭐 있겠지만 제 생각에도 뭐 용인시장이면 용인시장하고 뭐 1대1로 뭐 회의든가 이런 게 좀 회의 성과나 뭐 결실이 있을 확률이 많지 뭐 그러니까 47개 뭐 24명 최하 24명이 모여야 회의가 성원되는 건데 그런 거보다는 내실이 있고 실속 있는 거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인근 시군과는 별도로 그래서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뭐 사회 경제적 정책들을 좀 협의하고 중앙에 올릴 것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이런 거를 좀 논의하는 그 한 말씀 더 붙여 말씀드린다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장님이 원래대로라면 처음부터 시장 얘기를 하고 왔으면 지금쯤이면은 무슨 시정의 성과도 있을 때고, 예? 근데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지금 우리는 특수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이 2년여가 넘어서 3년 차 접어드는 건데 지금 이 시점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래야 회의 참석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 한 번이나 2번 빼기 더 해야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임시회에 있는데 임시회에 열 일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정에 공백이 온다는 게 이래서 오는 거예요. 누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제가 말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정이 후반기입니다. 예? 시민 한 사람을 더 만나고 시를 하나 더 챙기고 그래야지 지금 물론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전국사회연대 47명 해는 데 가서 최하 24명이 오는 데 가서 얼마나 실속이 있고 내실 있게 뭘 챙길 거냐 이거죠. 실리적인 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담당관이나 누가 좀 조언을 하셔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예? 이거 가입을 하면요, 뭐 시장님 바뀐다 해서 뭐 폐지되고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연속성 있게 가입하면 연속성 있게 가는 거고요. 아니, 예. 다음에 연속성이 있다는 거는 담당관님 생각이에요. 연속성 다음에 누가 어떻게 돼서 안 할지 그만둘지 그걸 어떻게 알고 연속성이 있다 그래요. 강제 조항이 아닌데. 그잖아요. 시장님이 계속 하시더라도 가보니까 별 내용 없으니까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저는 그래요. 물론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이런 거보다는 물론 뭐 아까도 인접 시군하고 이런 게 있다는데 차라리
한 번 만날 것 한 번 더 만나서 어떤가 좀 우리가 인접시근하고 좀 논의해야 되고 협조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철도라든가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 이런 말씀이 뭐하지만 김보라 시장님은 한지 얼마 안 된지 모르지만 지금 이 7기인가요? 우리가 지금은 절반이 넘어섰다고요. 지금 뭐를 새롭게 시작하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집권 지금 3년 차가 되는 거죠. 금방 겨울 되면 이제 3년 꽉 찬 3년이고 그런 걸 생각을 하시지. 아 지금 시장님 바뀐 지 얼마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연속성을 그런 데서도 그 연속성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기보다는요 필요성에다 중점을 주고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그 지방정부 협의회가 이제 시장님께서 필수로 이렇게 가입돼 있는 지방정부 협의회가 뭐 몇 군데나 되죠 현재? 시장님이 가입한 단체요? 예, 시장님이 글쎄 세부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뭐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을 테고 또 남부권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을 테고 전국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을 테고 이런 공식적으로 관행대로 지금 가입이 돼 있고 또 회비를 내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담당은. 글쎄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한 게 없어서 지금 가만있어. 그럼 팀장님 뭐 아시는 분도 상관없어요. 팀장님 아시는 게 있으면 좀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저기 위원장님, 이게 이제 우리가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 사실 우리 담당관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서로 이 질의도 안 되고 답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좀 이번에는 보류를 시키고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그 안성 씨가 지금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 행정협의회 현황 자료는 저 차후에 그 리스트 뽑아서 조금 부담금 내역하고요. 네. 의원님들께 좀 상세 그 문서 보고를 일단 해주시고요. 예. 일단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또 있으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사회, 연대, 경제, 그 안성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안건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논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협의에다가 안건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협의 안건들을 사무국에서 이제 취합을 했어요. 거기서 논의해서 받아서 그 안건에 협의해서 대한 이제 의결하면은 상정을 그걸- 해서 그것만 예, 하는 겁니까? 그걸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되면은 그걸 공동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가 많은 전국적으로 모이는데 예를 들면 안성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그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사회적 경제라든가 사회적 가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쪽 분야에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인 일보다는 이 연대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정보 공유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굳이 우리 사업만이 아니라 공모된 교육기라든가 뭐 정책 자문이라든가 뭐 기업가의 협력 사업이라든가 뭐 외국 기관들의 교류 뭐 다양한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 지원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해오던 단체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저희들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업 아이템도 짧게. 예. 정책 아이템도 좀 서로 찾았으면 좋겠고
예,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사회적 경제가 지금 안성에서 꼭 필요한 거죠? 뭐 안성만이 아니라 전부 안성에서. 안성도 사실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래 위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참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지방 정부 협의회 가지고 아까도 이제 우리 몇몇 의원님들이 무슨 뭐 경기도 뭐 시장 군수 협의장단 회의 또 뭐 여러 가지 모임 있잖아요. 아직 정확히 이제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 아마 먼저 번에 한번 우리 시장님도 한번 거기 얼핏 저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기후 대기 해가지고 뭐 이 저기 저 뭐 지방 정부 협의회 이렇게 모인 것 같은데 한번 참석한 것 같은데 무슨 뭐 우리 저 기후 대기 미세먼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탈석탄 뭐 그런 뭐 탈석탄인가 예, 뭐 뭔가 한번 했을 나오신 것 때, 같은데 이제 그런 저긴데 사실 이제 우리 전 아까도 전 의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뭐 우리 이제 오산이나 평택 뭐 이쪽 뭐 천안 뭐 충북 이런 데 사실은 뭐 부산, 울산 뭐 전북, 전남 뭐 충남, 광주, 인천 뭐 서울 이런 데하고는 아니 사실 뭐 서울 같은 데하고 뭐 지방 협의해 가지고 뭐 해담부터 우리 뭐 농산물 같은 거라도 뭐 팔아먹는다든지 뭐가 뭐 있으면 되는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아까도 뭐 우리 시장님이 대신 이제 한 뭐 몇 개월 되시는데 지역 지금 저 돌아가는 그 이제 실정도 정확히 모를 텐데 이게 자꾸 외부로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가서 회의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지방정부 협의 이게 지금 47개인데 전체가 다 들어오면은 200 몇 개요? 우리 지방자치가 올해 300개 되잖아. 300분이 다 참여하면 뭐 이거 어떻게? 개인 보조 우리 예산도 아까 보니까 뭐 1,000얼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동 사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좀 네. 정보 교류도 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협의 단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큰 우리 완성시에 뭐 이득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군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요. 예. 아니 그거는 또 그러니까 뭐- 거기는 괜찮아 거기는 예. 주의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전국 연대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근데 전국 연대인데 47개 지자체밖에 없어. 다 전국 다 지금 들어와요. 계속 이제 참여를 유도하는 근데 우리가 안성지만 이렇게 빨로래 300벽이 안 돼. 우리 저 팀장님 한번 저기 저 의견 한번. 예, 기획팀장 박주덕입니다. 협회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추진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SK텔레콤 행복 커뮤니티 서비스 론칭 행사 통해 갖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 그동안 그 소외된 분들한테 그 AI 스피커를 통한 응급 호출 등 실제 11건에 대한 응급 환자 병원 호소 성과도 있었고요. 대통령의 AI 투자 확대 등에 대한 연설 및 행복 커뮤니센터 사례도 언급된 사항이었고, 머니투데이 2019년도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 마케팅에서도 협회 소속 지자체의 우수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홍보 마케팅 같은 것도 언론사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 경제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별도로 그 전문가 초청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가치 관련 연구 관련 참여 및 콘텐츠 개발 통해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안내서 및 사례집도 발견을 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분담금도 이런 부분에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공도 프로그램도 같이 개최하는 거고, 여러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 생각은 저는 뭐 아니 나 안 끝났어요. 예, 안정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성이 지금 우리 이제 도나 우리 이제는 우리 이제 정부에 이제는 뭐 예산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따오고 그래야 되는데 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이제 부시장님이 뭐 더구나 우리 이제 뭐 저 관에 가서 좀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저 안성의 실정을 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를 그 이제 바랬는데 뭐 이렇게 큰 뭐 지방 정부 뭐 해가지고 뭐 아까 무슨 탈 뭐 석탄 뭐 기후 뭐 이런 뭐 그게 이제 해야 아 좋아요 그런 것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시장님이 뭐 한 2선, 3선 정도 저기 같으면 혹시 모르는데 지금 어느 시점이 안 된 상황에서 현재 전체 안성시도 이제 파악을 못하고 저 안성에도 지금 뭐 할 사업도 엄청 많은데 그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이런 걸 해가지고 도에 가서 좀 뭐 도지사님도 만나고 뭐 정부에 가서 종합청사에 가서 뭐 국무총리님 좀 만나서 뭐 장관님들도 만나가지고 무슨 뭐 예산을 좀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뭐 지방 협의회 해가지고 좀 가서 회의나 참석해서 별 이익도 없이 또 우리 예산 또한 1,000여만 원 들어가는데 굳이 우리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가입해서 회의만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네. 실제적인 거는 뭐 안성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업무, 공동대응 업무, 중앙에 진달할 업무들을 자꾸 연대고 공유해 나가고 뭐 협조를 구해 나가야 되겠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뭐 저 47개인데 여기 있는 분들 자기네 뭐 시군 뭐 구청 이런 데로 다 예산 어떻게 좀 가져오려고 노력해야지. 아니 안성 더 가져가시오 이렇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아니 안성이 좀 저 열악하고 경기도 남부지방에서 좀 뭐 살기도 어렵고 뭐 그러니까 좀 뭐 예산을 좀 저쪽으로 좀 안성에 우리 좀 주게 좀 이렇게 우리가 얘기 좀 해주자. 이렇게 좀 서로 협력해 그러면 좋지.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할 사람 나는 과연 있나 나는 의구심이 한번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간 뭐 협의회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200개가 넘는 3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우리가 이제 47개 지자체만 지금 하는데 이제 좀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뭐 판단할 여기니까 이상입니다. 이광철 의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추가 질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시장님의 임기보다도 다른 각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각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시장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업무 역량 강화라든가 또 인근 뭐 지자체 아니면은 뜻을 같이 하는 멀리 있는 지자체 장들과 뭐 모임을 하시면서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업무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안성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교환하시는 건 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의회에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거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 여기 동의안에 예산 수반 내용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제 안성에서 이렇게 경기도 지방군수협의회 또 뭐 남부권 협의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인근인 우리하고 가장 인접한 또 우리하고 가장 지금 요새 저쪽 SK 하이닉스 문제 또 뭐 저기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지역 해제 문제 이렇게 민감한 지역인 우리 용인 평택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안성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철도가 지금 뭐 부발선은 아직 뭐 예타를 남겨놓고 있지만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서 우리가 지금 민선 7기 와서 추진했던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진천 여기 청주공항 또 동탄간 이런 전철을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그 충북 지자체도 여기 보니까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의안을 올릴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정책계획 담당관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시장님이 현재 가입돼 있는 지방 단체 그 협의회 운영 회비가 얼마나 이렇게 소요가 되고 또 그 협의회에서는 무슨 논의를 하는 건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이런 또 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그 경기도나 또 남부권이나 예를 들면 그 시장군수 협의회 그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비가 기본적으로 매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비하고 형평성은 좀 맞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에 동의안을 올려서 의원님들 선택해도 저는 늦지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도 잘 파악을 못 하시고 이런 회비도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인근 지자체하고 민감한 이슈에 대한 연관성을 따로 모여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들도 빠져 있는데 이렇게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협의회 운영세칙 동의안을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이거를 동의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의안은 정책계획 담당관님께서 또 이 일을 하는 팀에서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좀 짜가지고 시장님하고 논의를 하신 다음에 사실 이러한 이렇게 형평성 이런 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려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고요.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자료야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는 이런 동의안은 그렇게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동의안을 의회에 올려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수 의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동감하고요. 물론 일단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물론 뭐 의원님들이 뭐 지자체 다 근처에 가서 사업을 따갖고 온다나 뭐나 그거 조심하면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그전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로 해가지고 그 모든 지자체에 관련된 협업을 이루자고 하는 것 같거든요. 사업에 있어서 제가 쉬운 예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그 타 지역은 가서 보면 여행을 가서 보면 섬이나 그런 데를 보면은 성남이나 다른 데나 모든 데 도시를 보면은 그쪽과 협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할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성은 제가 알기로 제주도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로 가가지고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서로 협력을 이루어져 나간다면 그런 것 어떤 혜택을 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업을 따고 온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쪽에 맞는 또 모임이 있어서 그쪽 가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근 도시에서 또 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인근 도시와 협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별도로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맞아요. 지금 주신 자료가 미흡한 거는 사실인 거고 이건 보충해야 될 거는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원희 의원님. 네, 좀 시간이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또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아까도 제가 어떤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님들 임기가 이제 2년 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상 지금 가입을 하신다 해도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올해 회의 들어가시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올 지나면 1년 반 남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뒤로 반개월, 6개월 동안은 선거 끼고 그러면 거의 회의 참석이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좋은 건 아는데 지금 거의 이제 3년 차일 들어가면 성과를 내야 될 시기인 거예요. 지금 회를 가시면은 첫날 같은 날은 인사만 하고 인사로 다 명함 주고 다 기억도 못 해오는 거예요. 반만 24개만 참석을 24개 지자체만 나온다 그래도 그러면 지금쯤 원래 회의를 지금쯤이면은 좀 친한 지자체님하고 좀 실질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바우더기 축제인데 오시라는 둥, 우리 농산물이 어떻다는 둥, 아까 우리 반인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돼서 결과 열매가 성과가 있을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 그러면 다시 좀 이게 민감한 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시장이 다시 재선거로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사례가 있나를 좀 파악을 해보세요. 예? 이게 시점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연속적이라고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다음 시장님이 되실지 안 되실지 다음 시장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정 공백이라는 거예요, 소위. 그걸 인정을 하셔야지. 남들은 지금쯤 회의 지금 몇 번을 했는지도 몰라요. 딴 지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있고 성과물이 나올 시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로 따지면 오전 학과 다 끝나고 오후 점심 먹고 지금 들어가서 그 흐름을 탈 수 있을까요, 과연? 아무튼 실익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도 뭐 아까도 1,000만 원인데 저 예산까지는 안 받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재선거를 해서 되셨기 때문에 안성에 더 살펴보시고 인접 시군을 보셔야 될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잘 생각하셔서 이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로 가더라도 하루 반나절은 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정을 물론 없어진다고 표현이 뭐지만 한 반나절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일정 반나절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 회의 준비, 자료 준비하고 그러면 이거 시간 많이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회장, 부회장 되고 그러면 또 준비해야 되지. 물론 뭐 처음에 갔는데 안성 시골에서 오신 분 바로 뭐 회장, 부회장은 안 만들겠지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어느 저기든 간에 자꾸 몸집만 불리면 안 돼요. 좀 줄여서 좀 집중도 있게 나갈 걸 생각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의 회의를 뭐 몇 번 참석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느냐, 임기가 뭐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안성시가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으면 임기에 상관없이 회의를 몇 번 하느냐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그렇다고 시장님 직접 뭐 일을 뭐 그런 것보다 사무국에서 다 일은 하고 우리가 안성이 공동으로 할 일이 있느냐 이런 거 찾아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근 시군이라든가 사업별로는 다 그 MOU를 통해서 또 유치 같은 것도 협의체가 있고 사업마다 다 이렇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근하고 갈등 관계는 또 별도로 그거는 별도로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황진태 위원님. 네, 황현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전국 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보면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현재 안성시가 여기 가입하기 위해서 안성시가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뭐 중장기 계획이 있냐?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 가입이 들어가야겠다. 이런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제기를 해주는 것이지 마치 이런 거 있기면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주 시기상조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걸 어떤 것을 하려면 저는 이게 당연히 필요성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주장이 지금 논리나 그런 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성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꼭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당위성, 필요성을 주장해 줘야지 마치 그냥 가입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이 동의를 해달라고만 좀 호소력이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린 조례건 동의하든 뭐든 할 때는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비교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냥 무작정 가서 너네 의회에서 알아서 처리해줘. 안 하면 뭐 당대당으로 가. 뭐 다수기를 밀어줘.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안성시 발전을 저해는 가장 첫 번째 안 드는 항목들이에요. 이거 돈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될 거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들더라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하게 되면 필요성을 정정당당하게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해야 됩니다. 이게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요. 지금 어쨌든 지방 정부 간에 지금 뭐 상호 교류에 관한 것은 우리 226개 단체가 되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가 다 돼 있는 거고 이건 별도의 기구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도 하기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너무 주장이 좀 거시기가 없습니다. 호소력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아까 정확하게 얼마라고 그랬죠?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요? 1년 기준이죠? 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일단 이게 행정협의회잖아요. 시군구 협의회가 됐든 예. 남북권 협의회가 됐든 성격을 달리하는 거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사무나 행정 부분에서도 공동으로 여튼 협력해서 처리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여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이웃 지자체나 다른 지자체하고 여튼 만나서 여튼 풀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각 부서 단위에서 지방 정부 경기도 올라가서 공모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 여튼 따오는 문제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만 지금 다루는 이 안은 그런 것과는 분리된 여튼 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좀 염두해 주셨으면 일단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인 것이잖아요. 네. 안성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민선 7기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안성시 발전 전략에 있어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건지 때문에 타 지자체와 협업하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근거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안 하시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해하기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